새벽 5시 반. 골목길에는 아직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금자는 어김없이 일어나 물을 끓이고 수건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욕탕 금강탕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죠.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윤지가 목욕탕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25살의 윤지는 금자가 키운 손녀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금자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였죠. 응, 물 온도 맞춰놔야지. 할머니들 오시기 전에. 금자는 대야에 물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 온도를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미지근하지도 않은 딱 맞는 온도로 말이죠. 4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온 손의 감각이었습니다. 목욕탕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그리고 몇 장의 군대 시절 사진들도 있었죠. 윤지는 가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들 언제 찍은 거예요? 윤지가 벽에 붙은 흑백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죠.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옛날 사진이야. 별거 아니고. 금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는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어 보였죠. 윤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오전 9시가 되자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 박영희 할머니, 최정자 할머니, 모두 이 동네에서 50년 넘게 산 분들이었죠. 아이고, 금자야. 오늘도 물이 딱 좋네. 맞아, 맞아. 여기 물이 제일 좋아.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가 목욕탕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 그리고 물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오전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금자의 자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등을 벽에 붙이고 앉았어요. 욕조 한가운데나 입구 쪽에는 절대 앉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뒤쪽, 벽이 있는 곳에서만 몸을 맡겼죠. 할머니, 왜 항상 저기만 앉으세요? 윤지가 물어보자 금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습관이야. 오래된 습관이지 뭐. 그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느꼈어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의 눈빛이 가끔 문 쪽을 확인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목욕탕은 한적해졌습니다. 금자와 윤지는 함께 김밥을 먹으며 잠깐의 휴식을 취했죠. 윤지야, 대학교는 어때?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할머니가 학비 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윤지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이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죠. 금자는 그런 윤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 목욕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금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김밥을 집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 너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전엔 뭘 하셨는데요? 별거 아니야. 그냥 이것저것 했지. 금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지도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궁금증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겐 뭔가 말하지 못하는 과거가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오후가 되자 목욕탕에 다시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주부들, 학생들, 그리고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직장인들까지. 하지만 금자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등을 벽에 붙이고 입구를 주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뭔가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윤지의 말에 금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오래된 버릇이야. 하지만 그 버릇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윤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엔 경계심이 있었고 손의 움직임엔 어떤 준비된 자세가 있었거든요. 마치 언제든 무언가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목욕탕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자는 욕조를 청소하고 바닥을 닦으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윤지는 수건을 정리하며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오후에 좀 늦을 것 같아요. 과제 발표가 있어서.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다니고. 금자는 마지막으로 대야에 물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도 이런 평범한 하루가 계속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며 금자는 마지막으로 목욕탕을 둘러봤습니다. 40년 가까이 지켜온 이 공간, 윤지와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일상,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과거가 묻혀 있는 곳이기도 했죠. 평화로운 일상은 그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깨졌습니다. 금자가 평소처럼 목욕탕 문을 열고 물 온도를 맞추고 있을 때 낯선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계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죠. 목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고 손등에는 문신이 살짝 보였어요. 저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금자는 수건을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경계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금자는 명함을 받지 않고 그를 바라봤어요. 이 동네 재개발 소식 들으셨죠? 이미 확정됐어요. 조성민의 말에 금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개발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돌았지만 확정됐다는 소식은 처음 들었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아, 아직 모르셨구나. 시청에서 정식 발표했어요. 이 일대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바뀝니다. 조성민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종이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왔어요. 일찍 계약하시면 보상금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금자는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성민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여긴 팔 생각 없습니다. 사장님,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철거될 건데 일찍 나가시는 게 나아요. 조성민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묻어났습니다. 금자는 그 톤을 알아챘어요. 협상이 아니라 통보라는 것을 말이죠. 나가라고 하세요. 뭐라고요? 여기서 나가라고 합니다. 금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조성민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할머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나 봐요.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정해진 일이든 아니든 여긴 내가 지켜야 할 자리야. 금자의 말에는 단순한 고집이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성민은 그 무언가를 감지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보상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조성민은 명함을 탁자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금자는 그 명함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저녁이 되어 윤지가 왔을 때 금자는 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금자의 시선은 계속 창문 밖을 향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금자는 잠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일어났습니다. 목욕탕으로 내려가 보니 앞유리가 깨져 있었어요. 바닥에는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금자의 방 앞 계단에 죽은 닭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어요. 목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 있었고 피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윤지가 뛰어내려왔습니다. 소리를 듣고 깬 거였죠.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짓을? 윤지는 공포에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침착했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안 돼. 금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잖아요. 내가 처리할게. 금자는 죽은 닭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지는 할머니의 손동작을 유심히 봤어요. 놀랍도록 능숙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여러 번 직면해 본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 혹시 윤지가 뭔가 묻고 싶어 했지만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금자의 몸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은 닭을 치우면서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단도를 잡는 자세였습니다. 윤지는 그 자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 위치, 손목의 각도, 모든 것이 마치 훈련받은 사람의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진짜 괜찮으실 거예요? 응, 괜찮다. 잠시 놀란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하지만 금자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평범한 목욕탕 사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눈빛이었죠. 다음 날 아침 조성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두 명의 남자가 더 함께 왔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동네가 좀 위험해지고 있어요. 조성민의 말에는 가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빨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금자는 대야에 물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건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이죠? 아무 뜻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죠. 하지만 금자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성민도 그것을 느꼈어요. 이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조성민과 그의 일행이 나간 후 금자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거는 평범한 목욕탕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성민이 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목욕탕 주변에는 수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쓰레기통이 뒤집어지고 벽에 낙서가 생기고 밤마다 누군가 돌아다니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조성민의 회사에서 나온 직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있었거든요. 금자야, 우리도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아. 김순덕 할머니가 목욕탕에서 금자에게 말했습니다. 보상금도 괜찮게 준다던데 왜 안 나가? 여긴 내 자리야. 쉽게 떠날 수 없어. 금자의 대답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어요. 그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윤지가 대학교에서 늦게 돌아왔을 때 목욕탕 앞에 조성민이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3명의 남자들과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윤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자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밖에. 알고 있어. 금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잠시 후 조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거칠고 위협적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요?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조성민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금자는 그것을 보지도 않았어요. 싫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조성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가요. 금자의 대답에 조성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금자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금자의 손이 번개같이 움직였어요. 조성민의 손목을 정확히 잡고 비틀었습니다. 아! 조성민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자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은 분명히 어디선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이 손, 어디서 훈련받았어? 조성민이 고통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윤지야, 119 누르지 마. 윤지는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거든요. 금자는 조성민을 일으켜 세운 후 그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목 뒤 특정 부위를 정확히 눌렀어요. 조성민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기절한 거였죠. 할머니. 윤지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할머니는 처음 봤거든요. 괜찮아. 잠깐 기절한 것뿐이야. 금자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뭘? 지금 그 기술, 어디서 배운 거예요? 금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윤지야, 내가 예전에 좀 특별한 일을 했었어. 특별한 일이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 금자는 기절한 조성민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찬물을 얼굴에 뿌려 깨웠어요. 조성민이 눈을 떴을 때 금자는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겠지? 나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조성민은 아직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그냥 목욕탕 하는 할머니야. 하지만 금자의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예리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위험한 일을 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오늘 일은 없었던 일로 해. 하지만 다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조성민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손목은 아직도 아팠고 목 뒤도 얼얼했어요. 이 일,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럴 테면 그렇게 해. 금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전적이었어요. 조성민이 나간 후 목욕탕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할머니, 정말로 뭘 하셨던 거예요? 금자는 바닥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일이야.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방금 그 기술은 윤지야. 금자가 걸레질하는 손을 멈추고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때가 되면 다 말해줄게. 지금은 아니야. 윤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생겨났어요. 할머니의 과거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 기술들은 어디서 배운 걸까? 그날 밤 금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손의 감각, 몸의 반응,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거울을 보며 금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조성민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이제 예전의 금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조성민과의 충돌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목욕탕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이사를 갔거나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금자는 여전히 변함없이 목욕탕을 운영했습니다. 윤지는 그 사건 이후 할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목욕탕 할머니였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할머니, 청소 도와드릴게요. 토요일 오후 윤지가 2층 방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금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서 해. 오래된 물건들이 많아. 2층은 금자의 개인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와 부엌, 그리고 창고로 쓰는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윤지는 먼지 쌓인 장롱을 옮기려다가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닥에 검은 금속 상자가 떨어져 있었어요.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고 여러 개의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윤지가 상자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금자는 상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어디서 나왔지? 장롱 뒤에서 떨어졌어요. 금자는 상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것들이 담긴 상자였거든요. 할머니, 열어봐도 돼요? 안 돼. 금자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의 호기심은 더 커졌어요. 왜요? 뭐가 들어있는데요? 별거 아니야. 오래된 물건들이지. 하지만 금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할머니, 혹시 그때 말씀하신 특별한 일이랑 관련된 거예요?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자를 다시 2층으로 가져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상자의 낡은 고리가 풀어지면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군번줄, 누렇게 바른 사진들, 그리고 총알 탄피 몇 개.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식 문서 같아 보이는 종이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윤지가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위쪽에는 극비 도장이 찍혀 있었고 아래쪽에는 707특임대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707특임대? 윤지가 그 글자를 읽자 금자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윤지야, 그거 내려놔. 할머니, 이게 뭐예요? 707특임대가 뭐예요? 윤지는 문서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에는 암살 임무, 북한 고위 간부, 작전명 독수리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설마. 윤지가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기술, 항상 벽에 등을 대고 앉는 습관,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할머니가 암살자였어요? 그런 게 아니야. 금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문서들이 가짜예요? 윤지는 다른 종이들도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북한 고위 인사들의 사진과 정보, 그리고 제거 계획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진짜였구나. 할머니가 정말. 윤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윤지야, 들어봐. 금자가 다가가려 하자 윤지는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윤지야, 할머니는 몇 명이나 죽였어요? 금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윤지에게는 답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목욕탕 유리창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깨졌어요. 밖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성민이다. 금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최소 5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윤지가 겁에 질린 채 금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무리 할머니의 정체가 충격적이어도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윤지야, 2층으로 올라가서 숨어. 할머니는요? 난 괜찮아. 빨리 가. 윤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금자는 흩어진 문서들을 재빨리 주워 담았어요. 목욕탕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 된 거였죠. 그리고 곧 스팀이 가득 찬 목욕탕 안으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조성민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달라요. 혼자가 아니거든요. 목욕탕 안은 스팀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그녀는 맨발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났거든요. 첫 번째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뒤에서 목을 정확히 눌러 기절시킨 거였어요. 두 번째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이 어디 갔어? 조성민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매 하나 못 잡아?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남자가 쓰러졌어요. 이 할매, 진짜 뭐야? 이제 조성민과 한 명만 남았습니다. 금자는 서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스팀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유령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자도 쓰러지고 이제 조성민만 남았어요. 그는 두려움에 떨며 사방을 둘러봤지만 금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와요. 나와서 정정당당히.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조성민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목욕탕에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바닥에는 5명의 남자들이 기절해 있었습니다. 금자는 그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할머니, 윤지가 2층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목욕탕의 참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할머니가 혼자다? 응. 금자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윤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할머니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술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윤지야. 금자가 다가가려 하자 윤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윤지야, 나는 내 할머니야. 아니에요. 내가 알던 할머니가 아니에요.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알던 할머니는 따뜻하고 평범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윤지가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키웠어요? 어떻게 매일 웃으면서 목욕탕을 운영했어요? 금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지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난 죽이는 것밖엔 배운 게 없었어. 금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만 받았고 그런 일만 했어. 다른 건 몰랐어. 그럼 나한테 보여준 사랑은 뭐였어요?
가짜였어요? 아니야. 금자가 간절히 외쳤습니다. 너는, 너는 내가 처음으로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야.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이고. 하지만 윤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손으로 어떻게 나를 안아줄 수 있었어요? 윤지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윤지야, 어디 가려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는 못 있겠어요. 윤지야. 하지만 윤지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금자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어요. 바닥에서 조성민이 신음하며 깨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금자는 조성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나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당신, 도대체 뭐야? 그냥 목욕탕 하는 할머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조성민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일로 끝내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조성민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일,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그럴 테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봐주지 않을 거예요. 금자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조성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나갔어요. 혼자 남은 금자는 목욕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유리를 치우고 바닥을 닦고 어지러진 것들을 정돈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윤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혼자서 목욕탕을 운영했어요. 손님도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후 조성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경찰과 함께였어요. 저 사람이요. 조성민이 금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폭행했어요. 경찰관 2명이 목욕탕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금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증인들도 있고 병원 진단서도 있습니다. 경찰은 금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남자 5명을 쓰러뜨렸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무기라도 사용했나요? 맨손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성민의 주장은 일관됐어요. 이 사람 정과 있어요. 조성민이 말했습니다. 군 시절에도 문제 많았다고 들었어요. 경찰이 금자의 신상을 조회하자 과거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군 복무 기록, 그리고 몇 가지 기밀 분류된 정보들이 있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네요. 경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707특임대. 이게 뭐죠? 하지만 그 부분은 기밀이라 자세한 정보는 볼 수 없었어요. 일단 조사 더 해봐야겠습니다. 금자는 하루 동안 경찰서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석방됐어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목욕탕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저 할머니가 깡패들을 혼자 다 때려 눕혔다더라. 뭔가 무서운 과거가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금자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목욕탕은 이미 폐쇄 명령이 붙어 있었어요. 일시 폐쇄, 관할 보건소. 금자는 그 종이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조성민의 마지막 수였죠. 저녁에 박중배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금자야, 이제 말해줘야지. 도대체 뭘 했던 거야? 박중배 이장은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금자가 이 동네에 왔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말하기 힘든 일이야, 이장님. 그래도 알아야지.
동네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어. 금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박중배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였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였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20살부터 35까지 15년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윤지도 떠났고 금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거든요. 목욕탕이 폐쇄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혼자서 텅 빈 목욕탕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도 없고 윤지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하지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윤지였어요. 할머니. 문 앞에 서 있는 윤지의 모습은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두려움보다는 궁금증이 더 커 보였어요. 윤지야. 금자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윤지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들어와. 윤지는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목욕탕은 여전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할머니, 진짜 얘기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윤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도 성인이에요. 알 권리가 있어요. 금자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앉아라. 금자는 윤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19살에 군대에 갔어. 그때는 여자도 특별한 경우에 군 복무를 할 수 있었거든. 금자의 목소리는 천천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일반 부대였어. 하지만 곧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챘지. 몸놀림이 빠르고 집중력이 남달랐거든. 그래서 707특 임대에? 응. 그곳은 특별한 곳이었어. 북한의 위험한 인물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지. 윤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그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 금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하기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몇 명이나 죽였어요? 윤지의 질문에 금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임무 때마다 한두 명씩 15년 동안. 그럼 왜 그만뒀어요? 마지막 임무 때문이야.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를 제거하러 갔는데 그 집에 아이가 있었어. 8살짜리 여자아이. 윤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나타났어. 아빠를 부르면서 나는 그 아이 앞에서 그 일을 할 수 없었어. 그래서요? 임무를 포기했어. 그리고 함께 간 팀원이 대신 그 일을 했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팀원이 죽었어.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때문에 동료가 죽었어. 내가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조직에서 날 버렸어. 신뢰할 수 없는 요원이라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 없었어. 윤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동정, 그리고 이해. 그래서 이 동네에 와서 목욕탕을 시작한 거예요? 응. 살아야 했으니까. 그리고 너를 키워야 했고. 저요? 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너는 5살이었어. 그 8살 아이와 비슷한 나이였지. 금자는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너를 보면서 생각했어.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아이를 대신해서라도 너는 지켜야겠다고. 그래서 저를 키운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내 진짜 손녀가 됐어. 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이야. 윤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의 과거는 끔찍했지만 자신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할머니는 후회해요? 뭘? 그 일들을, 사람들을 죽인 것을. 금자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때는 그것밖에 몰랐어. 그리고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너를 만날 수 있었던 거야. 지금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 하지만 하지 않아.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을 거야. 조성민한테 한 것처럼요. 그건 죽이지 않았어. 기절시킨 것뿐이야. 나는 이제 죽이지 않고 지키는 방법을 배웠어. 윤지는 할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무서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왜? 무작정 무서워하고 도망쳤어요. 할머니 입장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당연한 반응이야. 나도 너였다면 그랬을 거야.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금자는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윤지야,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어. 지금 나는 내 할머니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무서워도 이해하기 힘들어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에 화해였죠.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목욕탕도 폐쇄됐고 다시 열 수 있을 거예요. 조성민이 가만히 있을까? 할머니가 있잖아요. 윤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강해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이 동네를 지킬 수 있어요. 윤지야, 할머니의 과거는 끔찍하지만 그 기술로 좋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을 막고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 말이에요. 금자는 윤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 이제 진짜 할머니예요. 무서운 과거가 있는 할머니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사랑에 대해서 말이죠. 조성민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계속 트집을 잡으며 재개방을 늦추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상해요. 분명히 모든 서류가 다 맞는데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윤지가 관청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조성민이 뒤에서 손을 쓰고 있는 거야. 금자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동네에 소방차와 경찰차가 몰려왔습니다. 어디선가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밖이 시끄러워요. 윤지가 창문을 열어보니 소방관들이 이 일대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목욕탕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는데요. 소방관이 금자에게 말했습니다. 가스 냄새요?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금자는 당황한 척했지만 내심 조성민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목욕탕을 꼼꼼히 점검했지만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신고가 들어왔는데